안세영 직접 밝힌 60분 면담 내용 공개. 그때 제가 왜 울었냐고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세요. 장미란 차관은 안세영이 그동안 겪어온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는가? 라며 그런 용기를 짓밟은 협회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를 강하게 의문시했고, 안세영 역시 장미란 차관을 만나 저와 같은 선수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6가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안세영의 첫 번째 요구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더 이상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대신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선수촌에서 생활한 안세영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선배들의 자리를 도맡아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담은 커졌고 특히 다리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그녀는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대신했는데요. 이로 인해 쉴 틈 없는 생활은 결국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는데 선수촌에서의 위계 질서는 마치 군대의 그것과 같았고 이런 구닥다리 악습이 아직도 배드민턴계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경악했죠. 안세영의 두 번째 요구는 1인실 우선 배정이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 싶었지만 이조차도 협회의 느슨한 반응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결국 1인실 배정은 올림픽 참가자들에게만 허용되었고 해외 대회에서는 여전히 2인실로 밀어 넣어줬는데 안세영의 요구는 선수의 컨디션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으나 협회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를 간과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세영은 코치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요구했는데 팀 내 갈등과 전략적 의사소통의 부재는 그녀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또한 트레이너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도 요청했는데 트레이너 간의 의견 충돌이 극심해지며 재활 과정이 엉망이 되었고 이는 선수의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안세영은 선수촌 외부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선수촌 내에서의 치료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후원사에서 제공한 운동화 대신 그녀가 직접 선택한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컨디션 관리가 경기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죠. 여섯 번째 요구는 항공권 문제였습니다. 장거리 비행은 선수의 컨디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세영은 장거리 비행 시 비즈니스석 또는 이코노미석 중에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좌석을 요청했지만 협회는 업그레이드는 내 돈으로 해라는 식으로 대응했었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 제기. 장미란 차관은 조사를 하려면 제3자가 해야지 문제 제기한 배드민턴 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는데 누가 응하겠냐면서 축협이나 배협이나 하는 꼬라지들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선수 입장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모가지 지킬 일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 있으면 바꿀 생각들은 안 하고 어떻게든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협회들에게 경고를 준 셈인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협회에서 관행처럼 있어왔는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죠. 지난 2019년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 관광부 등 정부기관이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피겨스케이팅에서 손담비와 결혼한 전 국가대표 이규혁의 동생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못된 짓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빙상 쪽이 이런 지저분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배드민턴 협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이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하는 등 쌍팔년도식의 선수촌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안세영에게 빨래를 시킨 선배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들은 후배 안세영에게 청소와 빨래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사라진 집합과 폭언까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장미란 차관은 안세영 선수 문제를 덮기 위해 협회가 구성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다시 꾸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차관은 협회 규정의 조사위 구성은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협회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문체부는 정당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죠. 협회 정관은 단체 내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협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의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조사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장미란 차관은 분노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냐라며 강력히 반발했죠. 협회는 방학숙제 미루기처럼 흘려보내더니 8월 15일 광복절에야 은근슬쩍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린 정관을 지켰다. 절차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야말로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에 장미란 차관은 주무관청으로서 권한을 발동해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라며 협회에 강하게 권고했으나 협회는 그 권고를 마치 여름모기 소리처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지켰고 너네 말은 그냥 의견일 뿐이야.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장 차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는데 너네가 그렇게 나오면 연간 72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 다 끊을 거야 라고 하자 협회는 오히려 웃으며 그깟 돈 필요 없어 우린 이미 스폰서 계약금으로 잘 살고 있어 정부 돈에 기대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라며 문체부의 협박을 비웃었는데요. 자율성 확보 그거 그냥 말장난이지. 문체부는 협회의 진짜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율성이 아니라 장기 집권과 권력 사유하였던 겁니다. 이 기싸움의 배후에는 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있었는데 문체부에 절대 굴복하지 마. 너희가 굴복하면 체육계 전체가 무너진다. 그의 말에 김태규 회장은 더욱 고무되어 문체부에 저항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협회는 이제 완전히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황당한 자체 해단식. 현재 협회는 안세영의 강력한 조사위 거부와 단호한 입장 발표에 당황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협회가 이 불합리한 조사위를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체육계의 왕이라 불리는 이기흥 회장이 있는데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와의 멱살잡이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었고 배드민턴 협회는 마치 그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며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체부와 체육회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는 배드민턴 협회를 전선의 최전방으로 내몰았는데 결국 이번 사태 안세영이라는 젊은 선수를 중심으로 두 거대한 세력이 맞붙는 일종의 체육계 대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앤 6회 정관 승인 유보 등 여러 방식으로 체육회를 압박해왔는데 이기흥 회장은 이런 문체부의 움직임에 격분했고 결국 양측의 갈등은 올림픽 전부터 이미 불이 붙어 있었죠. 급기야 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체육회는 황당한 자체 해단식을 벌이면서 문체부의 환영 행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는데 이 장면은 그야말로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아이러니였습니다. 문체부 장관인 유인총과 차관인 장미란이 환영 행사를 위해 도착했을 때 마주한 것은 차가운 분위기와 황당한 상황이었죠. 이후 이기흥 회장은 마치 무대에서 연기를 하듯 여러 차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5분간의 해단식이 선수들한테는 더 좋았다. 나는 선수들의 피로를 고려한 거다라고 변명했지만 정작 장관과 차관
그리고 기자들이 당황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어쩌면 이기흥 회장은 자신이 여전히 체육계에 권력을 쥐고 있다는 오만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억지 주장과 변명을 내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배드민턴 협회가 휘말렸다는 점인데, 협회는 체육회에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문체부와 대립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협회의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이기흥 회장과 함께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협회 내부 인사들은 이 전쟁을 체육회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투로 포장하며 스스로를 영웅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막으려는 문체부. 정부는 성대하게 준비한 해단식을 통해 선수단의 피땀 어린 노고를 기리려 했으나 이기흥 회장은 이를 눈의 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차관이 나서서 인사말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자마자 이기흥은 분노의 화신으로 변했죠. 그 분노는 다 뒤엎어라는 지시로 이어졌고, 해단식은 그 자리에서 일거에 취소되었는데, 이기흥의 명령을 듣고 앞장선 이는 바로 장재근 선수촌장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해산하라라는 그의 호령이 공항에 울려 퍼졌고, 마치 급박한 전쟁 상황처럼 모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 상황을 지켜봤는데, 가족들은 마중 나온 자리에서 허탈해했고, 기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카메라만 들고 있었지만, 이때 이기흥은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혼자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갔죠. 뒤늦게 언론은 이 상황을 추적했는데 해단식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데 왜 갑자기 취소된 걸까? 진실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했습니다.